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린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진입니다. 2016년 5월 27일 금요경마 위린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5월 초부터 경마팬 여러분들께 5월달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겠다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4월 말부터죠.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대승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매주 승리를 만들어 냈었는데 지난주도 금요일까지 무려 9개 적중을 뽑아내면서 상승세를 계속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경주 때부터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운대가 안 좋아요. 경마는 실력도 있지만은 운대도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추천하는 말들이 추천마들끼리 선행 경합을 해서 무너지거나 또 1, 3착, 2, 3착이 많이 터지면서 나오면서 제 막권이 아사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토요일날 연출되면서 그게 일요일까지 가더라고요.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운대가 밀려들더란 얘기입니다. 뭐 매주 잘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또 더 잘 해보고 싶은 것도 사람의 마음이고. 근데 운대를 꺾을 수는 없더라 이거죠. 편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덜어냈어요. 그동안 먹었던 거. 다시 긁어 모아야죠. 이번 주부터. 자, 이번 주 준비 많이 했습니다. 게시판 활동도 제가 하지 않고 마필 출전마들 분석과 승부의지 분석에만 신경을 쓰면서 아주 상황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만큼 월말 경주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경마가 상당히 혼전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유인즉슨 출전마들도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 축마 가리기가 힘든 경주들이 대부분으로 짜여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마방의 수장들, 조교사님들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으로 말 사러 가시면서 빈 마방들이, 수장이 빈 마방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또 월요일 날은 경마장 주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또 외주로에서는 조교를 못 시키고 안주로에서만 조교시켜서 훈련 상황까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주일수록 상당히 난해한 혼전 경주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그런 경주일수록 말의 능력을 더 분석하는 사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공부를 한 만큼 이번 주 월말 경마팬 여러분들과 대승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성일 위원님하고 방송을 시작했다가 본인이 이제 방송에 적합하지 않으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혼자 몇 주를 갔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제가 시간적으로도 약간 좀 쫓기고 그래서 지금 제주 경마를 지금 제주 개건 해설로 있는 우리 신사고 위원이 제주를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부산하고 서울을 성원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 원정으로 다 취재를 다니고 또 두 군데 다 개건 해설로 있는 아주 발전이 기대되는 젊고 또 유능한 우리 위원을 하나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금요일 날 또 그다음에 금요일 부산 방송하고 서울 방송을 저랑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경마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방들의 소식들도 많이 접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또 상태가 또 안 좋은 말들이 출전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뉘앙스들도 경마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방송이 될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제주, 부산, 서울 개건 해설들로 활동하는 위원들을 다 저희 위닌 방송에서 같이 영입이 돼서 방송을 하는 최고의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께 미리
안내 방송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주 6월 첫째 주부터 제대로 된 내용과 또 안에 있는 인터뷰 내용들, 기수 조교사 또 관련들 이런 내용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물론 간이한간이 내용은 아니고요. 자, 1경주부터 부산 1경주부터 해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전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리는 마필들이 있는 경주, 풀어드리는 경주 이렇게 나눠서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자, 1경주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인데 짧은 말들이 앞을 진행을 합니다. 앞선을 선행을 나서는 말들이 좀 짧은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가 혼전도가 극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그래서 이번 1경주는 허찬진의 관심마 한두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마는 6번 태권 붕붕이 되겠습니다. 태권 시리즈들을 갖고 있죠. 태권 동자, 태권 미소, 태권 챔프. 근데 이 태권 시리즈들이 입상을 한 경우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마명 때문인가 아니면은 말을 잘못 사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텐데 계속 바닥을 지금 7전 동안 치다가 6전 동안 치다가 지난번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고 때리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1200으로 길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파고서 최선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마지막 한 발을 쓰지 못하고 결승선 한 100m까지는 버텨냈던 그런 걸음을 태권 붕붕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벽 조교 때 보면 국사군 윈드킨이나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월드킨하고 병합을 하는데 탄력이 직전보다 더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복귀 상황으로도 변화가 왔고 훈련 상황으로도 변화가 왔고 또 게다가 이번 경주는 앞이 짧은 말들이 레이스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직전보다 줄어든 1000m라면은 한 발을 중위권만 따라오다 한 발을 써주면은 경쟁력 있는 막권이 되겠다. 그래서 1경주는 관심마 태권 붕붕을 추천드리면서 1경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2경주도 관심마 한두를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상마가 많아요. 입상마가 역시 한 4, 5두 얽혀있는 상황인데 허찬진이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한두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 꼴찌였어요. 인기 거의 꼴찌급이었는데 솔에다가 실패를 본 마필 있죠. 3번 새로운 나가 되겠습니다. 마체가 크진 않는데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 근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중후반부에 뻗어나오는 탄력이 상당히 있더라 이거죠. 게다가 말이 또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그래서 바닥을 쳤다가 이렇게 때려 먹으려고 뽀롱이 났는데 또다시 잠수 타기에는 지 얼굴도 두껍지 않겠느냐. 이미 뽀롱난 걸음이고 기록으로 보거나 걸음 뽀롱난 걸음으로 보거나 게다가 또 훈련 때 모습도 역시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인기는 다른 말들이 좀 많이 끌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난번에 어쩌다 한번 잘 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을 안 할 겁니다만 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쏴먹으려다 걸렸다. 게다가 고가의 말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황상 때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2경주 추천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존마와 이제 신예 마필들의 격돌이 되는 경주인데 신예 마필들은 좀 뛰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뭐 이쿠야스가 기승한 5번 드림 스타트라든지 그다음에 오카베가 기승한 파이터 리트라든지 이런 말들은 앞으로 실전을 거치면 좀 뛸 수는 있는 전력들로 보여집니다만 바로 데뷔전에서 때리고 들어올 정도의 걸음은 아니다라는 최종 평가를 냈어요. 그래서 기존마들 안에서 상황이 나겠는데 1번 더월드, 그다음에 3번 중앙요정, 그리고 8번 비카호프, 그다음에 9번 노던 트레이스까지 이 4두의 마필 안에서 인기도가 분산이 될 경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는 마필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는 마필은 8번 비카호프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인기 1위였는데 왜 최외곽 게이트였어요? 최외곽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전개도 또 외곽으로 시종 뺑뺑 돌면서도 불구하고 말이 그 정도 힘을 썼다면은 입상을 못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던 건데 그걸 다 이겨내고 뚝심을 보이면서 입상을 하더라 이거죠. 그 모습을 볼 때 역시 울줄리 마방에서는 김영관 마방과 마찬가지로 똥말들을 잘 구입을 안 합니다. 말 보는 송구안이 좋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데뷔전에서 뛰었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전째인 경주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최종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자, 1번 더월드하고의 이제 9번 노던 트레이스하고의 싸움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조건상으로 볼 때는 노던 트레이스가 좀 더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역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더월드는 그 경주에 4착으로 왔는데 어차피 노던 트레이스는 지금 또 외곽 전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더월드 쪽에 좀 더 점수를 줍니다. 왜냐면 더월드는 지난번 경주 때 뛴 모습을 보면은 승부보다는 적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노던 트레이스는 승부를 하는데 신경을 썼는데 그렇다면 껍데기가 까진 노던 트레이스보다는 조금 더 있는 1번 더월드 쪽이 먼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이를 먼저 경마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고 자 3번 중앙요정도 지난번에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게 하고 들어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들이 직전보다 좀 빡빡해졌어요. 주로도 그때는 포화주로였는데 그래서 3위 마지막 마필이 되겠고 노던 트레이스가 3순위 마필이 되겠죠. 순서대로 본다면 8번, 1번, 3번 순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배당판 상황을 봐서 보는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배팅을 할 때는 환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환수가 안 나오는 조합으로 때리고 받칠 수가 없다면 결정하시는데 부분에 도움이 되게끔 하시라고 순서대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4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고요. 오전장 첫 승부를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마가 무려 6두나 됩니다. 6두나 되는데 이 6두의 마필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 7두까지도 됩니다. 7두까지 입상마가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압축 구도로 최소한의 마필들을 남겨놓고 자를 말들을 다 잘라내야죠. 도려내야죠. 그래야 배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이상의 말들을 도려내야 된다. 7두라면 4두 정도까지도 도려내야 된다. 그렇게 도려내고 압축 구도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도려내야 될 말 중에서 배당판의 흐름을 봐야 될 말이 한두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현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공개 오픈을 하고 할 텐데 배당판을 움직이는 말 한두가 있습니다. 요거는 데뷔 전부터 배당판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배당을 본 이후에 인기도로 본다면 얘가 인기 2, 3위까지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배당판 바람이 없다면 바로 도려내고 얘까지 도려내고 3두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4경주 오전장 첫 승부를 들어가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이고요. 국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3두가 팔릴 형국이에요. 1번 블랙 사파이어, 3번 중앙대로, 그 다음에 4번 순간의 법칙. 여기에 5번 강호하인까지 4마리가 되겠네요. 4마리가 입상 가능마로 팔릴 그런 태세이고 복병 세력으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2번 승전필사라든지 그다음에 안장이 바뀐 6번 런스타라든지 이 정도의 말들이 되겠는데 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주기에 나왔다면은 중앙대로를 세게 봐줘야 됩니다.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지난번에 뛰었던 모습이 장난이 아닌데 평골절로 공백을 갖고 휴양을 갖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상군 중앙에 장수하고 병합을 하는데 상군 말보다 더 좋아 보여요, 말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말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19조 말이 안쪽에 1번 블랙 사파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부산 경마를 보면은 최시대 기수하고 유현명 기수가 최저배당이나 저배당으로 팔려서 둘이 같이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 쪽에 더 점수를 많이 줍니다. 조교는 3이 더 좋습니다만 1번이 블랙 사파이어도 물론 인더백이란 마필과 병합하면서 탄력이 좋고 얘는 정상적인 주기에 출전하고 있고 거림이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 쪽에 더 점수를 주겠고요. 3은 당일날 배당 상황하고 현장 상태를 마지막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8주예요. 공백이. 강호아이언은 안 봅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때려먹은 마필인데 껍데기가 다 훌렁 까져갖고 더 이상의 여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 때리고 들어가지는 않겠다. 특히나 이 또 10점 마방은. 그래서 5는 도려냅니다. 5는 도려내고 승전필사도 기습을 감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1200도 아니고 1300을 돌기는 좀 깝깝하죠. 그래서 얘도 좀 안 보겠고 그래서 중앙대로의 당일날 배당 상황을 보면서 강호아이는 도려내고 순간의 법칙 그 다음에 런스타 이 런스타도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넓은 볼잡 마필에 승부가 걸렸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좀 본 게 있어요. 훈련은 이번에 세지 않습니다만 이꾸야스를 기용시킨 걸로 봤을 때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앙대로의 배당판 상황을 읽어보고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 국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기마로는 1번 대호강자,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영토대왕, 여기에 5번 언플래깅 허트, 그 다음에 라온 산토스, 이렇게 4두의 마필들이 팔리게 됐는데,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던 11번 영토대왕은, 물론 순발력도 좋고 지난번에 뛰었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좀 있어요. 500kg가 넘는 마필이기 때문에 순발력도 좋고 끈기도 좋고. 근데 문제는 승군전을 맞았고 거리가 늘었는데 상대도 강해졌고 외곽에 이제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1번 영토대왕은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한번 검증 단계를 거쳐보자. 그리고 기다려본 다음에 여기서 딱 간을 보고 재서 다음번에 써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11번 영토대왕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증 단계를 거쳐보자. 자, 반면 라온 산토스는 출발 때 내 기수가 낙마하면서 출주주기에 좀 깨진 지난번 경주에 말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에 나가고 뻑을 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 주기에 또 안장도 유연명의로 바뀌었다면은 또 훈련도 잘 시켰다면은 당연히 라온 산토스 쪽에 점수를 줘야죠. 얘는 1300까지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대우강자도 전개가 편하게 갈 거 아닙니까? 안쪽에서 코파는 전개로. 그래서 11번 영토대왕보다는 이런 애들이 난 거죠. 그리고 언플래깅 허트도 지난번에 뛴 거 보면은 승부 의지는 다소 결여된 모습이기 때문에 울줄리 마방 역시 배당판의 흐름이 나와주는 집이니까 흐름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로 공략을 하는 게 낫겠다. 한남 누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만 거리가 1200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고배당이 터진다 그러면 3차 기회 2번 바닥을 쓴 안쪽에 2번 아름다운 여왕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5번 언플래깅 허트에 배당판 상황이 덜덜 할 경우 쓸 수 있는 막권 조합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2010년 5월 27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거리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허찬진의 부산 메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인기 1, 2위권의 마필 한두를 시작부터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마는 승부 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마필 능력 분석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부산 제주는 그 의지가 서울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또 그대로 따라옵니다. 배당판의 흐름도 역시 서울 경마는 바람이 불어도 똥말들이 낍니다만 부산 경마는 바람이 불면 똥말들도 끼질 않고 상황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승부 의지가 부산 제주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거꾸로 하면 야리조가 아직도 부산 제주에서는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안 통했죠. 자, 이번 7경주 인기마 1, 2위권에 팔리는 마필 한두를 정확히 노려내고 중배당 한탕에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여기에 종합지 백판급으로 팔리는 마필 한두를 강력하게 노리면서 3도 압축 구도로 메인 승부 상황을 낼 테니까 중후반부 동참하셔서 대승행을 하시는데 허찬님과 함께 손을 잡고 대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경마팬 여러분들께 따라갈 것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록이 지금 6군에서 치고 올라오고 5군에서 또 치고 올라오고
4군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네요. 훈련도 이번에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켜보자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영토대왕하고. 아무리 잘 뛰고 온 말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상대들은 세지는 게 경마입니다. 그걸 다 뭉개려면은 몸 안에 이미 그 피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여줬던 그 영상으로 인해서 과대 포장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영토대왕도 마찬가지고 3번 어록도 지켜보자. 반면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들어온 말이 6번 5 빅터스입니다. 역시 유현명 기수인데 그 정도 능력은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2차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빵수는 매우 높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록보다는 그래도 터보 에너지가 상위군이기 때문에 어록보다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지봉질주하고 테리우스 중에서는 당연히 지봉질주에 손을 들어줘야 되겠죠.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타는 모습을 보니까 테리우스보다는 승부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는 말이 딱 3도로 남는 거예요. 5 빅터스 터보 에너지. 여기에 지봉질주까지 3대 마필로 압축이 되는 그런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8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 후반부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후반장 중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가 너무 많습니다. 입상 가능한 전력이 무려 7도에서 8도까지 분산되어 있는 경주인데 인기 1, 2위권의 마필을 지우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 1, 2위권의 마필을 지운다는 건 뭐냐? 바로 배당이 동반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하면 인기 1위가 될 수도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구경주에 도려내고 공략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능력과 전개, 여기에 승부 의지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중배당은 기본이고 고배당까지 노려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거의 백판급으로 이번에는 안 팔릴 마필 한두가 중심 포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온다면 고배당과 바로 직결되는 경주가 구경주가 됩니다. 구경주 후반장에 상황을 한번 제대로 내도록 하겠고 인기만은 도려낸다는 점을 미리 공지해 드리면서 구경주를 풀어봅니다. 자, 라스트 10경주입니다. 거리 16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목해야 될 마필 보는 순서대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추려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3번 백두가 되겠습니다. 공백 이후에 나와서 3월 25일 날 경주 때 걸어 한번 재고 그 다음에 4월 8일 날은 레이스가 빠르니까 뭐 승부 걸 일이 없었고 지난번 경주 모닝대로랑 뛸 때 모닝대로보다 여력이 훨씬 더 좋았던 모습으로 완벽히 경주 적응을 한 마필 3번 백두는 무조건 첫 번째로 보는 순서입니다. 자, 소속조 마필이죠. 2군 마필, 부호란 마필과 병합할 때 부호하고 거의 대등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자, 대종천 지금 계속해서 2착을 때리고 있는데 이 말도 역시 끈기 하나만 알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턴파이크가 원체 잘 됐던 경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마필은 자이언트 골드입니다. 지난번에 경주 전개를 의도적으로 뻑이 나게끔 경주 전개를 했는데 무리하게끔 물론 이번 경주도 쉬운 전개는 안 나올 거예요.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근데 하여튼간 지난번에 전개는 입상 때 전개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제일이죠. 그동안 계속 출전할 때 보면은 하위군 마필들 조교 동반 파트너로 하위군들의 입상을 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입상을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아이언 트레인하고 같이 동반 출전시켰는데 유현명 기수로 안정환 교체했다. 등짝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순위로 신한제일을 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지금 출전했던 마필들보다는 한 단계 밑에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덜 보고 제일 요주시 첫 번째로 놓고 가는 마필 10경주는 백두를 놓고 마무리 상황을 짓겠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금요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경주가 쉬운 경주는 몇 경주 없습니다. 혼전인 경주가 많아요. 그래서 혼전인 경주에 배당을 돌리고 월말 경주 금요일부터 상황을 한번 내볼 테니까 제가 근간 뭐 금요일 경마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은 경마팬 여러분들께 아쉬움을 남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근간 진 적 없고 또 금요일 경마에서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칼을 들고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면서 이번 주 경마를 시작을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7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지난주 좀 어려웠습니다. 배당도 많이 터졌거니와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서 좀 약간 어긋나간 한 주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서울경마도 좀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어긋난 한 주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주경마도 그렇게 좀 어긋났어요. 경마라는 게 매주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주도 있습니다. 그 대신 안 되는 주를 최소화시키고 잘 되는 주를 최대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게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의 목표이기도 하죠. 자, 지금 지난주 아픔 때문에 신사고 위원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인터뷰 하기 위해서 저랑 또 경마 해설하기 위해서 지금 전화 인터뷰 접속이 되어 있는데, 자, 신사고 위원. 네,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예. 어떻게 지난주 경마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좀 어려웠던데. 네, 저도 금요일에는 괜찮았는데 네. 토요일에 고전을 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뭐 문제점은 뭐 안 되면 돌아보는 거고 잘 되면 돌아보지 않는 게 사람 인간들의 습성이 그래요 원래. 자, 뭐 가끔 이렇게 안 될 때도 있다 보면 네. 또 다시 또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더욱더 내공이 쌓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로 발전을 시켜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일단 경마를 하기 전에 이번 주 경마 풀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최고 배당이 나온 경주가 이제 복승식 기준 102배인가요? 네, 토요일 경주였습니다. 네, 100배가 넘었죠? 네네. 1등 공신 들어온 경주가 그 경주일 거예요, 그죠? 예, 인기 꼴찌의 1등 공신이 네. 입상을 하면서 9구가 나왔던 그런 경주였죠. 네. 인기 꼴찌가 뭐 입상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제주 경마에서는 가능하고 서울 부산 경마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저도 인기 꼴찌를 맞췄어요. 다로롬이란 마피를. 네. 재수가 좋아서 맞췄는데, 근데 지난주 1등 공신이 입상한 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경주가 내용이 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경주에 인기마로 기승했던 마필이 한영민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아닙니까? 네네, 번개왕자였습니다. 예, 번개왕자는 그 전에 이미 김다영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 말을 냅두고 그 김다영 기수가 인기 꼴찌인 1등 공신에 올라갔는데 희한하게도 번개왕자가 인기를 끌고 1등 공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과는 반대의 상황이었죠. 예. 근데 그 둘이 부부잖아요. 네네. 근데 신사고 위원은 이 부부가 한 경주에 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사실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경마의 재미가 아닌가, 제주 경마의 재미가 아닌가 하는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사고 위원이 인기마에 기승하고 신사고 위원의 이제 부인이 같이 경주를 해요. 만약에 약간 비인기마에 타는데, 네네. 근데 그 비인기마가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인기마를 타고 굳이 그걸 잡겠습니까? 신사고 위원 같으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또 이런 관계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면 예. 한영민 기수나 뭐 김대현 기수나 실제 경주에서는 전혀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뭐 자기만의 플레이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결과가 가끔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제주 자체 경주도 이 두 명의 기수가 함께 나온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이 크게 오해가 없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등 공신이 잘 뛰긴 했는데 너무 잘 뛰었어요. 다들 제주 현장에서도 번개왕자가 못 뛴 게 아니고 1등 공신이 너무 잘 뛰어서 배당이 나오지 않았는가
지금 뭐 기록이라든가 경주 내용 보면 말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김대현 기수가 오히려 12조에 타조 기승을 했을 때 평소에 자기가 마방에 기승할 때보다 한껏 더 자기의 기량을 한 200% 발휘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경마 팬들, 순진한 경마 팬들한테는 오해 살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부끼리 경주에 같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 좀 경마장 자체에서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이용호 기수하고 이찬호 기수가 형제인데 부산, 서울 따로따로 기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경주에 같이 매치가 된 적은 있는데 형제들이 같이 타는 것 또한 일반적인 경마 팬들이 볼 때는 의식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부가 한 경주에 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좀 뭐 이런 좀 오해 여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네. 아마 핸디캡 쪽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할 겁니다. 네. 지켜봐야겠죠. 뭐 어쨌거나 순진한 경마 팬들은 만약에 부부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 둘이.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자, 또 김경훈 기수가 3일 정지 먹었죠? 예, 강한 거리였는데요. 방송에서도 4월 29일 경기였습니다. 좀 한참 전에 얘기인데 강한 거리 그 다음에 우승도 했고 뭐 주행 검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판결이 늦어졌는데 3일 정지로 3일 정지로 확정이 됐고요. 3일 정지에서 끝난 거는 뭐 기승법 부적절이긴 합니다만 이 김경훈 기수가 말의 능력을 뭐 좀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지 뭐 소위 말로 양간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좀 말머리가 아쉬웠을 뿐이지 나는 그래도 2등 입상을 했고 말이 좀 압력이 있는 말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정지 판결을 났고 아직 정모영 기수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걸 보니까 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계탑을 좀 말 잘 타는 사람 태워갖고 머리 승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허정지, 제가 그 비디오 분석을 했을 때는 면허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번 토요일에 네. 사실 김홍범 기수가 타거든요. 네. 참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니까 또 그 얘기는 또 그 경주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1등 공신 얘기하면서 부부가 같이 경주에 타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12조 마방에서 보면은 사실 2마리씩 끓여놓고 양동작전을 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한 집에서 서울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집들이 나와서 뭐 승부를 걸어갖고 성공을 하면 성공한 구테타가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그 문제하고 틀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부끼리의 문제는 좀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 될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사고 의원도. 예. 계속 뭐 문제가 있다면 예. 뭐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1경주 가볼게요. 네. 열심히 탄 김다현 기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김다현 기수는 당연히 열심히 타서, 뭐, 복병마로 머리 칠 수도 있는 게 경마니까, 김다현 기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예. 김다현 기수는 잘 탔습니다. 예. 항상 들어오는 기수들한테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못 들어오는 기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지. 자, 1경주 900m, 5세 이하 마필드 12회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1경주는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지금 인류 어천하고 얘기했던 존재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불사대장하고 얘기했던 존재감, 이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마필 4번 존재감이 1경주에 나옵니다. 김태준 마방에서 앵커링하고 2마리 꺼내놨는데 일단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을 보면은 인류 어천하고 뛰면서부터 걸음이 완전히 터지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요. 자, 존재감 컨디션 어떻죠? 뭐 여전히 이번에도 병합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900m 경주지만 역시나 핸디캡 경주도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 대차로 우승을 했지만 이 결정 방식이다 보니까 핸디가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존재형한테는 좀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집 승부 어때요? 7번마 앵커링도 최근에 지금 6조에 이동한 다음에 말의 능력을 좀 끌어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말도 과거에 김태준 지금 조교사인데 그다음 기수 시절에 기승을 했었고 지금 자기 조교사 개입을 하면서 자기네 마방으로 말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주행 압력이 있는 말에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 말도 병합 조교로 이 주행 교정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링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예. 한집 승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또 게다가 김태준 이 조교사는 그 백마강 사건 때도 그냥 안득수 기술 그냥 바로 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구 봐주고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 양반은. 그래서 한집 승부가 가능하다고 저도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 거리가 늘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이번에는 존재감이 앞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은 됩니다만 일단 다른 애들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자, 보병 세력이 있다면 설명 좀 해줘보죠. 1번과 제이로입니다. 제이로가 지난번에 아예 꼴찌 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좀 비인기마로 분류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사실 이 말을 저도 좀 복병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인데 예시 과정에서 기수가 오고 기수가 말에 기색을 해서 좀 주로 출장하는 과정에서 말이 너무 좀 악병을 보이더라고요. 뭐 주로 출장을 거부하고 예시장에서부터 약간 좀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힘을 많이 뺐던 게 실제 경기에서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보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제1호가 당일 예시 상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일본의 지난번 경기를 잊어버리고 그 전의 경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일본의 좀 복병권 도전을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 지난번에 그 오조령인가도 바람 부는 날 그 김대영 기술을 떨어뜨리면서 막 그냥 흥분해갖고 그 경주에 입상을 못했는데 제이로도 그런 내용은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럼 나머지 말들 가운데 이제 만점왕하고 한라왕비 좀 잠깐만 소개해보죠. 만점왕은 뭐 최근에 참았다가 직선에서 한 발 추입을 하면서 일정한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죠. 뭐 이번에도 심광현 기수, 보통 이 심광현 기수가 출발이 빠르거나 뭐 이런 정대를 아주 전투적으로 풀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후미권에 있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는 뭐 이런 정결 좋아하거든요. 만점왕으로 그런 식의 정결 탄다면 역시나 최근에 종반 추입력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00m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나 복병권 정도 활용을 생각할 수 있겠고 5번 한라왕비는 체격은 크지만 말 자체 뭐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거리에서 통할 수 있는 말은 아니로 봐요. 저는 최근에 이 말이 보면 거의 400m 위주에 나오고 있는데 400m 정도가 적정거리지 오히려 900m 경주라면 뭐 좀 거리 적성에는 안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풀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번 존재감의 걸음 신장세, 그 다음에 김태준 조교사 마방의 7번 앵커링의 한집 승부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배당판에 또 흐름이 또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병 세력은 1번 제이로다. 그리고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는 애는 2번 만점왕이다. 여기까지 1경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그리고 900m 3세 이상 마필들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신사고 위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 한두를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세게 보는 건 아니고 저도 좀 인기만 접전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2번만 초인이라든가 8번만 불멸의 태양, 10번만 해화달. 최근에 분명히 걸음이 신장세가 있는 말인데 제가 현장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말은 8번입니다. 8번이 지난번에 너무 말이 좀 생각으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분명히 경주 내용을 보더라도 직선에서의 걸음과 이런 탄력감은 있었거든요. 이 말의 문제가 뭐였냐면 말이 너무 안으로 기대니까 그걸 잡느라고 기수가 말과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 말의 탄력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걸 좀 보완을 하고자 이 망사 눈가면을 처음으로 장구 신청을 해서 쓰고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장구의 변화가 주행 교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는 말이 8번입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해화달이란 마필로 이제 한 방을 때렸었는데, 직통에. 근데 그 당시 이제 산수유란 마필이 안덕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직선주로 닿아갖고 100m 앞에서 이 1번을 달았던 해화달을 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강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착 사유가 되는 건데 착차가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강착을 안 준 게 해화달이 되겠습니다. 그 바람에 안덕수 기수는 기승 정지를 먹었었죠. 이 해화달도 그런 내용이 있는 마필인데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훈련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소속 중에 조교 승인이 훈련을 하는데 탄력의 신장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도 막히지 않았다면 막판 한 번 승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말의 문제는 너무 겁이 많아서 다른 말이 약간 좀 진로로 막아도 말이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살짝만 좀 막아도 너무 좀 그걸 의식해서 말이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겁을 내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 경주에서 좀 어떻게
확실히 진로 확보를 잘해서 취임력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더 늘어난 거는 보일 수 있는 말이 10번입니다. 예. 그다음에 초인이 또 핸디캡 문제가 잠깐 있었다고요? 제가 이 말이 핸디 평가를 봤을 때 이게 핸디가 2주일 오후에 지금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핸디를 보면서 좀 입상 가능성을 추려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핸디를 확인했을 때는 52.5kg였습니다. 근데 오늘 조교사분께서도 얘기를 하시기를 자기가 새로 연락을 받아서 핸디가 잘못됐다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온 핸디는 오늘 57.5의 핸디로 나왔는데 52.5의 핸디라면 지난번 특별경기 때의 핸디였기 때문에 그냥 사실 초인한테는 그냥 거저 먹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핸디가 좀 늘어난 게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초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특별경기에서 눈에 띄게 좀 걸음의 신장성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현장만 상태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어느 정도 그때 보인 걸음은 뭐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4월 15일 날 태상 녹음 불멸의 태양 지금 뛰었던 말들하고 뛸 때 그 당시 인기 2위였습니다. 이게 대끼리 막건이었어요, 사실은. 초인이. 네네. 네네. 근데 그때 타는 거 보면은 홍건이가 좀 말을 타는 게 좀 이상하게 타던데, 타는 게. 자, 어쨌거나 뭐 그 정도고 장백천지는 어때요? 장백천지랑 사이사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죠. 장백 사이사이요? 예. 예, 장백천지는 또 오늘 또 장우성 기수가 또 오랜만에 또 인터뷰장에 나왔는데 또 직접 훈련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이 말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죠. 역시나 훈련과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 경주에 이 말이 우승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직접 훈련을 하고 상태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방송에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여전히 준비는 잘 돼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사이사이는 이게 지난번 경주가 상당히 장기 휴양 이후에 처음 뛰는 경주였고 말이 너무 안으로 기대는 말이다 보니까 이 조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역방향 위주로만 펜스에 붙여서 살살 뭐 좀 주행을 교정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조교를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약간 좀 어부지리성의 취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안쪽으로 진로를 타고 오는 취입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로 확보가 문제지 않을까 좀 그런 게 걸립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 이 경주는 핸디캡 경주 부담 중량을 떠나서 일단은 초인이 지금 그런 아까 사건이 있었고 불멸의 태양이나 해와 달이 아무래도 갭상으로는 좀 위에 있는 말들이다. 그래서 8번, 10번, 2번이 위에 있다라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4번 장백천지는 아까도 했다시피 장우성 기수가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편성은 사실상 조금 센 편성은 맞아요. 장백천지한테는. 2010년 5월 27일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우리 10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허찬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한 4-5도 팔릴 그런 경주예요. 당연히 정리가 들어가줘야죠. 상태가 안 좋은 마필 2마리를 제대로 꺾어내겠습니다. 바람 불 수도 있는 마필들이고 또 인기가 실릴 마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두는 정확히 도려내고 공략을 들어가겠고 승부 의지가 높은 마필 위주의 공략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에 상관없이 한 방 때릴 마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배당 한 방에 일단 쇼부를 때릴 거예요. 오전장에. 그리고 인기마들을 도려내니까 충분히 환수는 만들어낼 수 있고 오전장에 자금이 확보된다면 이긴 자금을 50% 정도 투여해서 여기서 뻥튀기로 한번 튀겨놓고 중반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승부지가 높은 마필들만 살려놓고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만 바람만 불면서 도려내줘야 될 마필 두두는 도려내고 제주 메인 승부를 붙을 테니까 같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경주로 갑니다. 4경주 800m 3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고 혼종 구도인데 신사고 위원이 메인 승부로 4경주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고 경마팬 여러분들이 신사고 위원하고 한번 같이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금요일 4경주도 지금 800m 단거리 편성이고 상당히 12마리가 나오면서 그리고 역시나 800m 경기다 보니까 순발력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경기에 또 맞는 또 관심 말들이 몇 마리 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컨디션 변화라든가 뭐 능력, 신장 이런 부분 보이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과 이 컨디션에 맞는 말들 위주로 역시나 좀 중배당 쪽으로 노려보고 싶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한 마리 정도 오픈해볼 의향 없어요?
4번이 지난번에 힘겹게 온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이 800m에는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또 여기서도 안종말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의 7번 정도가 선행 경합에 힘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시종은 외곽을 돌면서도 800m에서 등산을 보였던 내용을 하면 4번만 만석군이 체중 감량 좀 돼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인기만 쪽에서 4번은 좀 선행 승부라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신사고 위원이 제주 4경주 4번 만석군을 필두로 메인 승부를 진행합니다. 한 마리 오픈까지 해놓고 들어가는 경주이만큼 또 800m 경주에 또 주로 400m, 800m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신사고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4번 만석군과 같이 가야 될 또 관리마들과 함께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들어갈 테니까 같이들 동참하셔서 어려운 경주입니다만 어려운 경주일수록 적중이 될 때 환수는 더 극대화가 됩니다. 신사고 위원과 손잡고서 배팅을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1200 갈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경주 1200인데 1군 경주에서는 좀 단거리에 가까운데요. 선행을 어떤 말이 진행을 나갈까요? 선행. 플랫포하고 여걸열전 이 두 마리 중에서. 예, 저도 4번과 6번을 일단 경합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4번이 지난번에 좀 도주성 정도로 가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1300에서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가다 보니까 좀 도주성으로 작전을 했었고 이번에 배상화 기수가 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6번만 여걸열전과의 경합 그리고 만약에 6번이 넘어간다면 또 의외로 6번이 또 쉽게 선행을 간다면 또 6번도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어쨌거나 선행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경주는 아무리 봐도 제가 여태까지 제주 경마를 봤을 때 뭐 하나가 살아남아서 입상하는 경우보다는 둘이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도 물론 큰 경주였습니다만 견인불발하고 일대천하가 둘이 아웃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 방송에서 미리 예고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플랫하고 여결전도 역시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경주를 누구 하나 편하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이득을 어떤 말이 반사 이득을 볼까요? 네, 아마 뭐 2번만 호타 준족이 그 뒤선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원래 2번도 과거에는 선행 말에서 최근에는 뭐 선행형 선입으로 좀 선입형 쪽으로 좀 같이 어울려서 뛰고 있는데 일단 빠른 말들 앞에 두 마리가 끌어주면서 뭐 최적의 경주 전개는 2번한테 유리한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기수 기용으로 볼 때 이 신기명장을 김영석 기수를 태웠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최근에 좀 안득수라든가 문현진 좀 감량에 맞는 그런 기술 선택을 했었는데 또 이번엔 또 김영석 기술 기색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체 경주에서 19주에서 나름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말들은 또 김영석 기수한테 많이 좀 기대를 했었고요. 신기명장은 4월 2일 경주에 활력수와 코차의 승부를 벌일 때 그때가 말이 정점의 컨디션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말도 무겁고 컨디션이 그때만큼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이번 훈련 때는 다시 한번 1200m 도전을 하기 때문에 나름 훈련 강도라든가 상태는 좀 더 끌어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은 좀 현장에서 상태라든가 체중 변화 지금 말이 너무 좀 둔해 보이더라고요. 적정 체중에 비해서 10kg 정도 불안한 상태인데 좀 체중 감량이 된다면 좀 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사라보베 장우성 기수가 뭐 얘기가 좀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경주였어요. 사실 사라보베가 승군 전에 바로 입상을 하면서 중부당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장우성 기수가 직접 원정주 조교까지 하면서 한 일주일가량 상당히 열심히 훈련을 해서 본인이 실제 경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던 경주였고요. 오늘 조교사 분 얘기로도 한 번 더 기수가 좀 타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사라보베 지난번 장우성 기수의 호흡이라면 이번까지도 연토를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안 팔릴 때 들어온 말들 또 안 팔리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게 경마고 하여튼 경마의 속성은 그래요. 팔리면은 못 들어오고 안 팔리면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경마가? 하여튼 서울, 제주, 부산이 다 똑같아 공이. 왜냐면 팔리는 애들은 안 들어오고 안 팔리는 애들은 들어오고 팔리면은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안 팔리면 들어오면 더 주나 돈을? 그래도 뭐 각자의 뭐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걸 맞춰가는 게 또 저희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마 팬 여러분들이 요즘 뭐 보통 전문가들보다도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배팅 하시는 분들로 보면은 사실 제주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 바닥에 찍새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찍새판이. 찍새판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구 안 가구가 없고 상금 벌고 열심히 뛰고 상금 벌라고 1, 2등 하기 위해서 이빨 갈고 뛰고 그렇게 되는 거지. 들어오는 상금보다 안 들어오는 보수를 더 많이 받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어쨌거나 대한민국 경마가 제주서부터 부산, 서울까지 모두 찍새판 따기가 없어지고 능력대로 뛰는 그날을 위해서 저와 신사고 위원은 달려갑니다. 자, 육경주. 어쨌거나 신사고 위원이 제일 세게 보는 말은 호타준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네. 살아보고도 내용이 좋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살아보고도 기본적으로 봐야 될 말입니다. 경합이 이제 플랫하고 여걸 열전의 경합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 이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7경주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두고요. 자, 이번 경주는 모바일 경주인데 자, 신사고 위원이 제일 세게 보는 말. 데뷔전 때 입상을 했던 2번마 시온성입니다. 시온성이 주행검사 때부터 선발력 있는 모습 보였단 말이고요. 아직 최고에 비해서 체중이 좀 약간 덜 나가는 느낌이 있지만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말이 기본적인 체형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권동석 기수가 주행검사라든가 새벽 조교 이 모든 걸 다 맡아왔던 기수인데 사실은 권동석 기수가 아마 하반기에는 5조로 옮길 것 같습니다. 5조에 말을 직접 훈련도 하고 기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19조 김성호 와방이 소속이다 보니까 본인 소속조 말에 지금 기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4번만 101호인데 그 말과 중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권동석 기수가 4번에 기생을 하면서 이번만 시온성이 김규희 기수가 기생하게 됐거든요. 기수에 대한 좀 기용이 아쉽지 말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번만 시온성을 가장 세게 보고 싶습니다. 예. 시온성하고 이제 후계자가 이제 같은 경주에 데뷔전을 뛰었단 말이죠, 그죠? 네네. 근데 시온성은 열심히 탔는데 후계자는 좀 어떻게 걸음을 좀 재는 듯한 느낌이 싹 들었어요. 그렇게 봤나요, 같이? 예, 직선에서의 이 말도 환상적인 주폭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조교사 분께서도 오늘 좀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나 김태준 조교사죠. 상당히 좀 말이 느긋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그렇게 걸음이 없는 말은 아닌데 성격이 너무 느긋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좀 약간 늦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서둘러 본다고 하니까요. 좀 지난번 이상으로 또 걸음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훈련 때 보면 지금 체중이 340kg가 넘는 상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말인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 아주 길게 좀 아주 강하게 보내면서 조교 상태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네, 346이면 서울 경마장이나 부산 경마장 와서 더러블의 제일 작은 말들하고 뛰어도 될 그런 사이즈인데 어쨌거나 체구는 좋네요. 예. 자, 마하이로도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 약간 좀 찜찜했는데 각질이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덜 갔나요? 예, 아니 이 말은 스피드 자체는 없는 말이고 사실 지난번에는 오히려 정비가 서둘러서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사실 그때 편성 강도가 약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말이 항상 초중반 자리를 못 잡고 좀 뒤늦게 한 발 올라오는 그런 식의 전개였는데 지난번엔 좀 잘 풀린 케이스고요. 이 말 체격이 보면 270kg죠. 좀 마치가 얇습니다. 좀 얇고 약간 좀 말라 보이는 체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취입 탄력은 보강을 하고 있지만 지금 8번 뛰어서 지금 3등 2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늘어날 말은 아니고 좀 지난번 정도 유지하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복병세력을 보는 말이 있나요? 4번은 101호인데요. 또 권동석 기수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순발력 있는 말들이 그렇게 특출한 선행말가 없기 때문에 4번이 지난주에 문성호 기수가 타면서 좀 선행 트라이를 했는데 앞서 내는 말들이 너무나 빠르고 강한 말들이었습니다. 좀 선행에 실패하면서 고전한 내용이었지만 기본적인 스피드가 빠른 말이고 휴양 이후에 지금 경기 적응을 하면서 좀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지금 기술적인 선행에 나선다면 좀 이게 버틴다면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사고 의원이 보는 말 중에 세게 보는 말은 시온성이고요. 저는 마체가 좀 큽니다만 그때 같이 졌던 말입니다. 후계자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는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런 연장의 걸음을 보였더라 이거죠. 복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하유로나 백유롱 순서로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좀 못했어요.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
뭐 거의 경마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두문불출하면서 경마 연구에만 집중을 했는데 우리 신사고 의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아마 좋은 성적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자, 마지막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자신 있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요. 인터뷰 끝내죠. 네, 뭐 제가 좀 지난주도 금요일에 비해서 토요일에 너무 못하긴 했는데요. 뭐 네. 또 이렇게 한 번 또 못하면 또 바로 또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신사고 의원은 참고로 제주 전문가로서 한경종 코리아 레이스죠. 코리아 레이스에서 제주 연관 환수율 100%를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안 돼요. 그걸 넘기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졌다 그러면 이기려고 분명히 이빨을 갈고 이기게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주 대승하는데 크게 좀 도와주기를 바라야겠어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내용까지 마치고요. 마필들 상태, 그 다음에 또 인터뷰 내용들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적중, 최대한 환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